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가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과 핵심 기법을 꼭 시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7%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0.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들은 오른 종목들이 몇 종목이 안 되죠.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을 겁니다. 자, 우선 업종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0.99%에 시작을 했죠. 종가 기준으로 0.27% 상승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가 대비 0.6% 이상 하락 마감을 했는 겁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1.36%, 종가 기준으로 0.1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1.2%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60일 이평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돌파를 못 해버리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120일선과 240일선과 500일선이 맞물리는 이 구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 2차 하락이 나와서 1850 이하로 내려오면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0.17%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는 기준선과 20일 저항선, 다음주 월요일날 이 자리가 이탈이 되는지 아니면 돌파 안착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양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들이 최근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온 섹터로는 화학 쪽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의약품 섹터에서는 외국인들만 매수를 했지만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727억 원을 순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대부분이 대형주 섹터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중형주 섹터에서는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매도로 대응을 했고, 소형주 섹터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매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상승한 종목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개인들과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제조업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외국인들은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4분기 선물 포지션을 보면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기관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늘려나갔지만 9월 22일을 기점으로 포지션을 매도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오늘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114명이 발생이 됐고 사망자가 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역 발생자는 95명으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죠. 7시 20분을 기점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26만 7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과 인도, 브라질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미
2차 확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북한 이야기밖에는 나오지가 않았죠.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완벽하게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중 김정은 사과 소식에 빅텍과 스페코가 급락을 했습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이 10억에서 3억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연말에 매물 폭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3%로 발표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라고 발표가 나왔죠. 반면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의 이자율을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B2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하루에 176억 원이 발생이 됐죠.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신용, 미수, 부탁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에서 3사 합병을 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1% 차로 격차를 줄였죠. 반면 갤럭시 노트 20의 경우에는 미국 9월 판매량이 4위를 기록을 했고 1위부터 3위는 아이폰이 싹쓸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니콜라 주가가 전일날 또 10% 폭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당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15달러로 200% 인하를 해버렸죠. 미국 증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니콜라 주식을 팔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가 6월보다는 덜 심각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유로는 중국과 일부 선진국들의 2분기 성과가 좋다는 거죠. 하지만 신흥시장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이 바닥이 났고 추가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그만큼 하방 위험도 크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대만과의 군사 갈등을 고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는 겁박까지 했다라고 발표가 났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0.12% 하락 마감을 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3.5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6개월 만에 또다시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야간에는 미국 근원 내구재 수주 발표가 있고 FOMC 연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이 있었죠. 빅텍과 스페코였습니다.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되겠죠. 시가가 7%, 고가가 16%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10분봉 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페코 마찬가지 시가가 4.9%, 고가가 7.9%까지 상승이 되면서 수익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일날 방송에서 대장주는 빅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징 종목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 28일과 29일까지 관심 종목은 지니뮤직입니다. 두 번째는 대아TI, 세 번째는 빅텍입니다. 가장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지니뮤직이죠. 지니뮤직에 대한 재무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올해까지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보율의 경우에는 447%, 부채 비율은 62%로 회사 재무구조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리포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K-팝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TS와 블랙핑크, 중국의 한한령 해제, 전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죠. 최근 CGV와 공동 컨텐츠 사업을 시작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거는 KT그룹의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죠. 온라인 서비스와 음악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대 주주로는 KT에서 35.97%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주요 주주로는 CJ E&M에서 15.35%, LG U+에서 12.7%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일자는 2020년 9월 10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또다시 심각해지면 빅텍과 스펙코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면은 대하TI를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니뮤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편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보시라는 거고, 대하TI, 빅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223 기법이나 223 30분 기법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되겠죠. 아마 대장주는 셀트리온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징 종목 마찬가지 주말 동안에 더 강력한 테마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봉으로 진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조심해서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아니면은 더 빠진다. 우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하면은 안 된답니다. 89,100원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죠. 개미 투자자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75,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200원까지 하락을 했죠. 이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내일 시간이 된다면 카카오게임즈가 현재 52,2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수하면 안 되는지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2,600을 넘어간다, 뭐 3,000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폭락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비중 조절과 정확한 매매 전략, 정확한 원칙만 있으면 시장이 상승을 하든 시장이 하락을 하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매수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증권주에 대해서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한다. 당시에 추천을 드렸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9.7%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수요일쯤에 또다시 특징 종목으로 대신증권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사주를 320억 원 이상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장기 투자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손실 나는 사람과 수익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 투자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계속해서 수익 나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손실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려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속 수익이 나는 그러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크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